요즘 여러분들 회사들도 중국의 회사들도 돈이 없으니까 직원들이 감봉을 하는 거 아니야. 지금 공무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대기업 사기업들 중국에서 다 감봉하는 분위기야.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너 연봉 4천만 원인데 내년부터 2천만 원밖에 못 주겠어. 일할 거면 하고 안 되겠으면 나가. 근데 지금 중국의 분위기는 그래도 붙어 있어. 나가봤자 일자리 없거든. 아 그래도 할게요 이러면서 붙어 있어. 왜 회사에서는 이 감봉을 하느냐, 2천만 원으로 왜 깎느냐.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와 저 회사 쓰레기네, 저 회사 완전 진짜 개쓰레기네, 어떻게 4천만 원 주다가 2천만 원을 주지.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지금 중국 상황 입장에서는 회사가 되게 이거야, 회사가 너한테 기회를 주는 거야. 고마워해야 돼. 왜냐 봐봐, 너 연봉 4천만 원이지. 근데 네가 지금 하는 일들이 그렇게 대단한 일도 아니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애들, 올해 갓 대학 졸업한 애들 연봉 2천만 원, 2천만 원 안 줘도 일할 애들이 매년 2천만 명씩 줄 서 있는데 내가 널 잘라버리고 걔네들 쓰면 연봉 훨씬 적은데, 하지만 널 자르기 전에 너한테 그 연봉을 너한테 먼저 제시를 하는 거야. 너 이만큼 줘도 너 할래? 봐봐, 난 너한테 기회를 줬잖아. 그럼 너는 고마워해야 돼, 안 고마워해야 돼? 야, 연봉 반 깎는 것도 넌 고마워해야 되지. 너한테 기회를 주잖아. 널 안 자르고 신입 애들 안 뽑았잖아. 신입 애들 뽑기 전에 너한테 먼저 물어보고 너한테 기회를 줬으니까 고마워해야지. 이거야 지금 중국 상황이 그래. 지금 중국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얼마 전에 되게 화제가 됐던 일이 한 게 있어요. 2026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2026년 설 전에 2025년에 연말 정산을 하는 곳이 되게 많아. 그게 보통 1월 달이야. 연말 정산 혹은 연말 파티, 연말 행사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설 전에. 자, 이게 어떤 회사가 이런 연말 행사가 있었대요. 진짜 거의 진짜 올해 연말 행사들은 소박하다 못해 마음이 아플 지경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느 회사가 3,000명이 넘는 직원을, 여러분들 회사에 직원이 3,000명이 넘어. 그러면 규모가 어마어마할 거 아니야. 3,000명이 넘는 직원을 창고에 모아가지고 차가운 바람을 맞으면서 연말 행사를 열었다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근데 좋아, 창고에서 뭐 창고가 넓어가지고 3,000명이 모인다 그렇다 치자. 그럼 연말 행사면 뭐 점심이라도 좀 제공을 하고 음료라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음식도 제공을 안 해요. 간식거리는 뭐 알아서 준비하라 그러고 공지가 그렇게 떴어요. 그래서 그 3,000명의 직원은 그 추운 공장에서 지가 알아서 간식 챙겨가지고 벌벌 떨면서 몇 시간 동안이 그 행사 말이 행사지 그냥 할 말 하는 거야, 리더급들이. 근데 여러분들 이 회사가 어느 회사인지 알아요? 이 회사가 어느 회사냐면 중국의 신재생 에너지 시장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링파오汽车, 링파오라는 브랜드예요. 여러분들 3,000명이면 작은 회사 아니야, 대기업이야. 3,000명, 직원 3,000명이면요 대기업이에요. 중국의 링파오라는 신생에너지 전기자동차 회사인데 중국은 신생 전기자동차 브랜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못 들어본 거 많아요. 자, 이 링파오는 올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연말 행사 장소를 공장 창고로 정했고요. 에어컨도 없었고 직원들은 추위에 발을 동동 굴렸다라고 합니다. 직원들은 정수기 앞에서 줄을 서서 뜨거운 물을 받아 컵라면을 먹었고 현장 인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화장실도 턱없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날 비까지 내려가지고 일부 행사는 임시로 세운 천막 아래서 진행을 해야 했었고, 인터넷에 퍼진 사진들을 보면 이게 신흥 소비 브랜드의 연말 축제인지 아니면 시골의 경조사 현장인지 한순간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다. 그리고 여러분들 왜 이 기사가 또 이렇게 떴냐면,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링파오 자동차는 중국 본토 신생에너지 분야에서 상당히 우수한 기업에 들어갑니다. 2025년 연간 누적 판매량 약 59만 7천 대, 2024년의 거의 2배에 달했다라고 하고, 59만 7천 대가 어떤 의미냐면 데이터에 따르면 테슬라 모델 3의 2025년 글로벌 판매량도 약 60만 대에 멈춰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또 함정이 있는 게, 아니 테슬라랑 똑같이 팔았는데 그런 연말 행사를 한다고? 여러분들 테슬라 판 숫자는 똑같겠지만 가격은 천지차일 거예요. 이런 신생 브랜드들은 전기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그 자동차가 좋을까? 테슬라의 반의 반도 못 따라가.
그럼 그 정도 자동차를 왜 만들었을까? 정부 보조금 받으려고 만든 거야. 그럼 만들었으니까 정부 보조금 받았겠지. 그러면 최대한 손실을 안 보는 선에서 제일 싼 가격으로 팔아야 사람들이 살까 말까야. 실제로 이런 신생 브랜드의 자동차는 거의 진짜 헐값이에요. 그만큼 싸게 팔아요. 그런 브랜드야. 하지만 그래도 이 창고에서 직원들 모아놓고 간식거리 한 게 없이 이 연말 행사 연거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엄청 화제가 되니까 이 창업자이자 회장인 쭈장밍이라는 사람이네요. 이 사람이 전 직원에게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일부 직원들이 불쾌한 경험을 하고 억울함을 느끼게 된 점을 인정한다 하면서 사과문을 올렸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회사가 지금 링파오만이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 올라온 게, 이런 사연이 올라온 게 엄청 많습니다. 곧 설인데 설에는 여러분들 중국에서 돈 좀 벌었다 그러면 설에는 회사에서 일단 직원들한테 연말 보너스, 설날 보너스 이런 것들 기본으로 나가요. 쫙, 요번에 SK 하이닉스, 월급이 3000%, 존나 부럽더라. 맞죠? 요번에 SK 하이닉스가 월급이 3000% 나갔나요? 보너스로? 근데 중국도 그런 거 장난 아니야. 중국도 우리 회사 올해 충분히 잘 나갔다 이런 거를 과시하는 걸 좋아하거든, 회사에서. 옛날에 심지어 이런 것도 있었어. 연말 행사인데 그 일본의 탑급 AV 배우들을 섭외를 해온 거야. 여자 3명 막 이렇게 딱 섭외해가지고 연말 행사에서 남자 직원들한테 연말 행사에서 뭐 이런저런 게임 뭐 이런 거 뭐 상들 이런 거 보상 주잖아. 그 중에서 상 중에 한 개가 이 AV 배우와의 하룻밤이야. 그걸 연말 행사 상으로 내놓은 회사도 있었어. 그게 엄청 화제가 됐었어요. 이게 회사에서 이러도 되냐, 이게 도덕적으로 맞냐 안 맞냐부터 기사가 엄청 났었지. 하지만 그 회사는 바이럴이 엄청 됐고, 그냥 말 그대로 우리는 잘 나가니까 돈 홍바오 이런 거 주는 거 그거 당연히 있었지. 몇십만 원 몇백만 원짜리 경품도 있었는데 그 경품사에 낀 게 일본 탑급 AV 배우와의 하룻밤. 그런 것까지 있었어. 그만큼 중국 회사는 과시를 좋아한다는 거야. 우리 올해 잘 나갔어, 돈 이만큼 벌었어, 우리 이 정도 이런 것도 해. 그런 중국 회사들이 이러고 있는 게, 이건 링파오 회사뿐만이 아니라 또 어떤 회사가 있냐면 2월 5일에는 광동성 주하이시의 한 직원이 회사 연말 행사에서 애플 휴대전화를 뽑았대. 가치가 9,988yuan, 한돈으로 200만 원짜리 아이폰. 그래가지고 누가 딱 뽑았는데 얼마나 기분 좋겠어, 경품으로 뽑았으면. 근데 이걸 딱 열어보니까 안에 막대 사탕이 가득 들어있었대요. 그러면서 이게 준비한 특별 이벤트라고. 졸라 열받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자기 회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말 행사를 갔는데 연말 회식 행사, 뭐 식사 행사였대. 근데 거기는 그래도 밥을 줬대. 밥을 줬는데 메인 요리가 어묵이었고 요리도 몇 개 안 올라왔대요. 딱 3가지 메뉴가 올라왔대. 15명이서 한 테이블을 쉐어하는데 메뉴가 3가지가 올라왔고, 그 중에서 메인이 어묵이었고, 그 다음에 또 한 요리는 그 소 힘줄 요리가 있었대. 스지 요리가 있었는데 스지가 300g 정도밖에 안 들어가 있었다. 진짜 15명이 그걸 나눠 먹으면 한 사람당 20g밖에 못 돌아가는 거 아니야. 한 사람당 20g 한 입만 먹을 수밖에 없었다. 만약에 진짜 이 상황에서 한 사람이 2덩어리 먹잖아? 그럼 남은 한 사람은 국물만 먹어야 되는 상황인 거야. 지금 중국의 회사 분위기가, 물론 이것들은 실시간 검색에 오른 애들이야. 좀 극단적이지. 하지만 지금 중국의 회사 분위기가 약간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돈이 없으니까. 이런 화려한 연말 행사 이런 거 검색하잖아? 중국의 틱톡이나 샤오홍슈 이런 데서 검색하면 다 옛날 것들밖에 안 나와. 올해는 진짜 안 나온대요. 올해의 해시태그 제일 핫한 게 뭐냐? 年会降级,年会庆祝, 연말 행사 축제, 연말 행사, 어쩌고 저쩌고. 올해 제일 핫한 검색어 연말 행사 강등입니다. 강등. 심지어 옛날에는 연말 행사 하면 동창회, 지인들끼리 만나가지고 연말 행사다 하면 어떤 모임, 어디 동호회 이런 것도 무조건 옛날에 연말 모임이다 하면 5성급 호텔 기본이지. 5성급 호텔 파티룸.
지금은 연말 행사를 5성급 호텔에 안 가. 5성급 호텔 가던 거를 어디로 바꿨냐? 대중 목욕탕. 그게 지금 5성급 호텔의 대체제로 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식으로 강등을 하느냐? 연말 행사를 해. 옛날에는 뭐 1등 상품 뭐 어마어마한 거 뭐 설날 특별 보너스 뭐 이런 게 없어. 1등 했는데 선물이 사장님과의 기념사진 한 장. 혹은 사장님의 친필 메시지. 혹은 사장님과의 1대1 1시간 대화. 이런 것들이 경품이야. 그래가지고 1등을 뽑았어. 아, 사장님이 친필 메시지. 예. 안 그래도 별론데, 그래도 뭐 1등 자체는 기분이 좋잖아. 사장님이 친필 메시지래.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어. 안에 메시지 내용이 절대 지각하지 말 것, 절대 조퇴하지 말 것, 절대 휴가 쓰지 말 것. 중국에 요즘 요런 이 연말 분위기가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사례들이 엄청 올라오고 있어요. 제가 그 중에서 몇 개 가져온 거야. 그래서 직원들은 이제 사적으로 연말 행사 이런 식으로 할 거면 그냥 하지를 말지. 그리고 아예 진짜 실제로 이런 회사가 있어.深圳에 이 뭐야? 펑춘 원화. 아무튼 뭐 문화 미디어 유한 회사가 있대. 요시엔公司. 이런 회사에서는 아예 1월 31일 오후에 있을 연말 그 행사를 그냥 연말 행사를 오늘 취소할 테이니 여러분들은 자유시간 가지기 바랍니다. 근데 차라리 이게 나을 수도 있다. 아예 그냥 연말 행사를 취소하는 회사도 엄청 많대요. 오늘 연말 회사 취소하니 여러분들 각자 그냥 뭐 집에 가서 쉬시기 바랍니다. 이게 낫겠다. 진짜 차라리 이게 낫겠다. 그래서 지금 기업에서도 이렇게까지 연말 행사들을 안 하니까 막말로 아무리 작은 회사도 연말에는 이런 거 있잖아. 야, 연말에는 그래도 우리 한 해 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뭐 어디 좋은 거라도 먹으러 가자. 회식이라도 하자. 연말 회식 이런 거라도 있어야 되잖아. 그런 것도 없어졌어. 그래서 이게 도미노로 오면 어떻게 되느냐? 회사에서도 돈을 이렇게까지 아끼니 그럼 요식업, 좀 클래스가 있는 요식업, 그리고 호텔업, 여기에 그냥 다 매출 흘러내리고 있어요. 도미노처럼 이렇게 간다니까 진짜. 여러분들 경제는 꼬리에 꼬리를 물잖아. 그러니까 뭐 크고 작은 호텔들이 일단 제일 큰 피해를 보고요. 그 다음에 아예 그냥 서민 음식 파는데 싼 식당들, 여기는 잘 돼. 왜냐, 사람들 주머니에 돈이 없으니까 싼 거 찾거든. 근데 조금 이제 좀 어느 정도 클래스가 있는 식당들, 장사가 안 돼. 사람들이 거기 가서 밥을 안 먹어. 회사에서도 이런 데 와서 회식을 안 해. 죽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기업이 연말 행사를 취소하면 소비 측면에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곳은 호텔, 연회장, 연회 주문 급감, 호텔이 직격탄을 받습니다. 5성급뿐만 아니라 4성급, 3성급, 리조트. 옛날에는 원래 연말 시즌이 되면 특히 설날 전야, 설 전에 1월달, 이럴 때가 제일 빡세. 예약도 어렵고 1000명을 수용하는 홀은 막 3개월 전부터 예약을 해야 되고 진짜 이랬어. 그러나 지금 호텔, 연회장 그냥 텅텅 비어있어. 찔류왕이라는 중국의 관광업계의 매체가 있는데 그 매체에서도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시끌벅적하던 호텔 연말 행사가 올해는 조용히 사라졌다. 허베이의 한 도시에서 고급 호텔 영업을 담당하는 직원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올해 우리 호텔이 받은 기업 연말 행사 주문량은 참단한 수준이다. 예전에는 테이블당 최소 30만원, 한국 돈으로 테이블당 30만원, 올해는 테이블당 20만원 해도 매출 예약 한 대도 없고 20만원, 테이블당 20만원으로 낮췄는데도 예약이 잘 안 들어온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호텔 업계에서는 인터넷이 호텔의 밥그릇을 빼앗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 얘기 나옵니다. 텐센트, 누구나 다 아는 기업이죠. 텐센트, 카카오의 최대 주주 중에 한 명이기도 하죠. 맞나? 텐센트가 JTBC에도 투자를 했나요? 아무튼 확실한 건 아닌데 텐센트에서 한국으로 들어와 있는 자본들이 어마어마합니다. 다들 아시죠, 어딘지? 여러분들, 텐센트가 1년 동안 한국 돈으로 약 1000억 원을 절감했다라고 해요. 한국 돈으로 1000억. 어떻게 절감을 했냐? 일단 모든 오프라인 행사, 회의 이런 거를 다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대. 온라인에서는 그냥 캠만 딱 키면 끝이야. 그러니까 오프라인 행사, 오프라인 회의 이런 거를 다 온라인 화상으로 다 돌렸대. 그래서 여기서 아낀 게 뭐냐? 사장들한테 들어갈 교통비, 식비, 숙박비
실제로 이제 그 행사를 열어야 되는 그 대관비, 식비 이런 것들이 싹 다 절감이 된 거 아니야. 1년 동안 회의를 화상으로만 그렇게 돌렸더니 행사를 온라인으로 돌렸더니 절감된 비용이 한국 돈으로 1,000억이라고 합니다. 야, 진짜 있는 놈들이 더 하네. 텐센트면 좀 쓰지 이 새끼들. 그런데 이런 회사에서 하는 행사들 대부분이 어디서 합니까? 거의 다 호텔 연회장이잖아. 그런데 아니면 그렇게 몇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행사장이 어디 있어? 다 호텔이야. 그런데 이런 기사들이 나가잖아요. 근데 중국에서는 지금 약간 분위기가 다 이해하는 분위기. 왜? 언제 어떻게 회사가 어떻게 날아가고 내 직장이 어떻게 날아갈지 모르는 상황이거든. 회사가 이렇게 비용 절감을 한다. 그럼 뜻은 뭐야? 지금 회사가 힘들구나. 그만큼 돈이 없구나 라는 뜻이에요. 그렇구나. 돈이 있든 없든 간에 중국의 개인이든 회사든 더 이상 체면을 위해서 돈을 쓰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게 팩트입니다. 연말이 되면 옛날에는 한국 뉴스에도 많이 났었어. 알리바바 올해 몇 조? 그럼 저 텐센트에서 올해 얼마? 그럼 저쪽에 뭐 펜다 뭐 여기저기 막 대기업에서 올해 우리 매출 얼마? 이러면서 막 파티하면서 그 파티를 또 온라인 생중계를 해. 생중계를 하면서 막 CEO 와가지고 막 전광판 딱 크게 막 매출 얼마 딱 찍으면서 막 보여주는 식. 중국은 항상 그래왔지만 이제는 그런 게 없어졌다. 돈을 쏟아붓고 서로 비교하던 그런 시대는 어쩌면 이제 끝났을지도 모른다 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업이든 호텔이든 직장인이든 큰 회사든 작은 회사든 어디든. 근데 많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까 이 지표를 다시 본다면 중국에도 지금 이게 기사가 났거든요. 여기 텐센트야. 텐센트. 이게 텐센트가 운영하는 사이트예요. 여기서 사람들이 뉴스 기사거리를 제일 많이 봐요. 여기서 나온 기사 중에 네가 모르는 중국인들 월급의 진상, 월급의 현실, 중국인 월급의 현실. 여기도 이거 나와. 한 달에 100만 원 이하로 버는 인구가 14억 중에서 13억 2,800만 명. 딱 적혀 있잖아요. 텐센트가 진실을 말하냐고요? 그건 모르지. 그건 몰라. 근데 이런 거 가지고 거짓말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 왜냐하면 이 데이터는 워낙 많이 나왔으니까. 이게 중국 여기 출처가 중국家庭金融调查与研究中心 어디 연구소에서 나온 조사인데 이 데이터가 은근히 많이 돌아다녀요. 근데 여러분들 이건 진짜 말 그대로 월 수입입니다. 월 수입. 개인 자산이 아니야. 예를 들어서 여기 그럼 월 수입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벌면 되게 가난하겠네? 아니야. 월 한 달에 100만 원 못 버는데 집에 막 자산이 몇백억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월 100만 원 이상 버는데 집에 자산은 별로 없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말 그대로 월급으로만 얘기하는 거야. 여기도 기사를 이렇게 보면 어떤 얘기가 있냐. 중국은 진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중국 가서 중국 친구들 많이 사귀어보고 중국에서 유학하다가 혹은 중국에서 이렇게 놀다 온 사람들, 그리고 요즘 인터넷에 보면 중국 가가지고 왕홍 체험했다. 중국 왕홍들은 얼마나 대단하다. 한 시간에 몇백억, 몇십억 이렇게 판다. 그게 여러분들 진짜 극소수, 극소수야.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인플루언서고 그러니까 걔네들이 SNS에서 핫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맨날 자기들이 뭔가 일상을 공유해. 근데 이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버는 13억 6천만 명의 사람들이 맨날 그런 것들만 봐. 그러니까 눈만 높아져 있어. 분명 중국에서는 한 달에 200만 원 이상 벌면 그건 고소득이에요, 여러분들. 한 달에 200만 원 이상 한국 돈으로. 그런데 사람들은 한 달에 200만 원 이상 번다고 하면 그냥 나쁘지 않네. 왜냐? 온라인에는 한 달에 몇천만 원, 몇억, 몇십억씩 버는 애들도 있으니까. 지금 중국에서 도시 취업자들이 약 4억 6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도시 취업자들. 그 4억 6천만 명 중에서도 100만 원 이상 올라오는 사람이 거의 없대요. 보통 이제北上 광선,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이런 데 애들이 그나마 100만 원 이상을 찍고 그 나머지 도시들 거기서는 월 100만 원, 100만 원 절대 못 찍어. 월 60만 원 내지 70만 원 정도가 현실. 성수기에나 돼야 100만 원 벌어요. 근데 그 100만 원 안에는 야근 비용이라든지 이런저런 비용들을 많이 합친 거. 하지만 여러분들 중국은 뭘로 유명합니까? 중국 SNS 중에서도 유명한 게 뭐예요? 쇼폼이야. 중국이 SNS로 확 일어난 거는 쇼폼이에요. 그게 틱톡이고 그게 이제 뜨고 나니까 여기저기서 다 쇼폼을 하기 시작했어. 근데 여러분들 그 15초 안에 그 쇼폼 안에 어떤 사람들이 내 이 15초 영상을 올려. 그럼 이 15초는 어떨까? 정말 자기가 최고의 순간들, 정말 제일 좋은 순간들을 여기 찍어서 올릴 거 아니야.
그런 걸 순간을 찍어 올리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모든 순간을 그렇게 잘 사는 건 아니거든. 근데 그 SNS를 보면서 사람들은 야, 쇼폼, 틱토커들이 한 달에 1,000만 원 그냥 버네? 한 달에 2,000만 원? 와, 그냥 벌어버리네? 그래가지고 또 중국은 돈이 된다 하면 너나 나나 다 같이 뛰어들잖아. 중국의 쇼폼 쪽으로 막 너나 나나 다 뛰어들어. 공장처럼 막 여기저기서 막 앞에서 라이브 방송하고 막 라이브 방송 공장처럼 찍어내고. 그러면 사람이 많이 뛰어든다? 그럼 또 어떻게 돼요? 그럼 또 말도 안 되는 비현실적인 경쟁이 시작되는 거지. 그럼 그 파이를 서로 나눠 가지면 다 같이 망하는 거지. 맞아요. 다 같이 수입은 떨어지고. 지금 중국의 모든 업계가 그렇습니다. 돈 된다 싶으면 다 뛰어들어요. 그래서 요즘 또 새로 나온 대학생들을 좀 이렇게 이제 좀 자기들이 좀 어느 정도 학력을 가지고 좀 우수한 그런 인재급 대학생들은 원하는 게 나 초봉 200만 원 이상 안 주면 안 가요. 근데 중국 실제 기업에서 대기업들도 생각하는 거는 월급은 초봉은 100만 원 이하야. 근데 대학 졸업생들은 월 200도 안 줘? 그럼 나 일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뭐 이제 그때는 급한 애들만 돈 적게 받고 일하는 거고 배 부른 애들은 그냥 일 안 하는 거야. 나 저 돈 받고 일할 바에는 나 집에 내 집만 해도 지금 몇 억인데 내가 저 돈 받고 일을 왜 해? 그러면서 그냥 집에서 놀고. 그래서 요즘 중국에서 이런저런 영상들이 돌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게 지금 중국에서 되게 유명한 짤인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你如果是你们家最穷、混得最差的那个，你一定要回去过年。 이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가 그대로 번역해 드릴게요. 만약에 네가 니네들 가족에서 니네 가족들 사이에서 제일 잘 못 나가고 돈도 제일 못 벌고 그런 애면 꼭 명절에 집에 돌아가. 回去过年什么也不用带，人回去就行。 설 쉬러 갈 때 아무것도 안 가져가도 돼. 그냥 몸만 가. 走亲戚吃饭，你就甩开膀子吃吧。 친척들 집에 갈 때도 뭐 사람들 만날 때도 친척들 만날 때도 뭐 어디 뭐 밥자리 식사자리 갈 때도 야 체면 뭐 눈치 보지 말고 막 먹어. 돈도 내지 말고 그냥 막 처먹어. 不用客气， 절대로 눈치 보면 안 돼. 什么山珍海味、鱼翅燕窝、大鱼大肉啊，那都不是主菜。 야 비싼 거 뭐 비싼 메뉴들 있는 거 네가 맘대로 시켜. 다 시켜. 那和你比起来，他都会略逊一大筹。 하지만 네가 아무리 그렇게 비싼 메뉴를 시킨다 해봤자 걔네들이 메인 메뉴가 아니야. 메인 메뉴는 뭔지 알아? 너야 너. 因为你就是那盘主菜，你一定是大家觉得口味最佳的那盘菜。 네가 오늘 그 식사 자리에서는 제일 씹기 맛있는 메인 요리일 거야. 用来抚慰亲戚朋友们的虚荣心、存在感。 너를 씹기 시작하잖아? 그럼 그 모든 가족들, 친척들이 자기들이 허영심이 채워지고 자기들 존재감은 더 커지고 뭔가 자기들은 인생을 잘 살았을 것 같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다 힐링을 한다는 거야. 一年的辛酸不易， 1년 동안 고생한 거 너 씹으면서 다 풀려. 有你这一盘菜，有你这口良药，大家每个人来挑2筷子，把你作为谈资来指点指点你，建议你。 너라는 요리만 그 자리에 있잖아? 한 사람당 뭐 한 2젓가락씩 딱 집어가잖아? 그러면서 니한테 뭐 인생 조언을 해준다, 너를 뭐 이렇게 아껴준다 라면서 한 2마디씩만 던지잖아? 挖苦你。虽然说家家有本难念的经啊，但是只要和你坐一起吃饭，那肯定是开心、舒心、安心，能够 开心,舒心, 안심. 물론 집집마다 좀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좀 일어날 수 있지만 너라는 요리가 딱 앞에 있다면 너랑 밥을 먹잖아? 그러면 안심하고 안심하고 기분 좋아지고 정말 너로 인해서 평화가 다 찾아온단 말이야. 够平和，能够得到抚慰，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힐링이 되고 다 위로를 받아. 能够让他们的心灵啊，然后再滋生那么一点优越感，那真的叫酒不醉人人自醉啊！ 그리고 그 사람들은 너랑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나누면서 그 사람들은 자존감까지 올라오면서 심지어 나중에는 자기 우월감까지 올라와. 그러면 술이 없어도 쟤네들은 그냥 너랑 밥 먹는 것만으로도 자기한테 취해버려. 人上人的感觉又回来了，但是唯一不能犯的禁忌呢，就是你不能开口问他们借钱。 그러니까 네가 있으면 진짜 나는 정말 사람 위에
내 밑에 그래도 우리 가족들 중에서 내 밑에 누가 깔려 있구나. 이런 우월감이 자기들을 장식을 한대. 하지만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거 딱 한 가지가 있대요. 你一借钱，大家都犯了难了。 절대 돈을 빌리면 안 돼. 절대 돈을 빌리면 안 돼. 돈 빌리는 순간 모든 그 테이블의 분위기가 싸해진대. 都不想看到你了，都没胃口了，都得骂你了。 네가 돈은 빌리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입맛이 떨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너를 더 이상 보기 싫어할 거래. 여러분들 진짜 언제 춘절 명절 명절에는 그냥 다 같이 모여가지고 그냥 기분 좋은 얘기만 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중국은 물론 한국도 이런 문제가 조금씩은 있죠. 조금씩. 그래도 한국 사람들은 그래도 막 그렇게 대놓고까지는 안 하는데 중국은 뭐든 약간 좀 극단적으로 가는 것 같아. 실제로 내 친구 중에 설에 해외로 도피간 애 있어요. 중국 친구 중에 해외 간대. 근데 애가 단톡방에다가 자기 해외 간대. 설에는 어디 간대. 어디 있는 사람 있냐? 이렇게 뭐 물어보는 거야. 근데 중국 설인데 왜 해외를 가지? 근데 걔만 가는 게 아니었어. 단톡방에 걔가 이렇게 올리니까 다른 동창이 또 나도 가는데 니들 어디로 가냐? 나도 어디 가. 니들 어디로 가? 이러면서 몇 명 더 올라오더라고. 근데 여러분들 진짜 만약에 여러분들 친척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뭐 삼촌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모부라든지 어떤 사람이든 뭐 예를 들어서 이모부가 그런 얘기를 했어. 그럼 이모부 그렇게 잘 사셨으면 저 돈 좀 주세요. 나 이렇게 나 이렇게 못 사는 거 알고 있으면서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돈 좀 줘요. 돈 좀. 바로 그렇게 얘기해버려. 더 이상 얘기 못하게. 결혼 안 하냐 그러면 돈 좀 보태줘요. 자꾸 뭐 보태줄 것도 아니면서 결혼하라 그래. 지금 결혼하는데 돈 얼마 드는지 알아요? 돈 좀 보태주세요. 돈 주고 얘기해. 돈 주고 바로 얘기해. 알았죠? 실제 어떤 아저씨의 설을 쉬기 전에 这是挣的钱呢？还债吗？还债了，你欠多少钱？不多，十几个，2个孩子，2个老人。돈 많이 모으셨나요? 돈이 어딨어. 다 빚이지. 빚 얼마예요? 十几个 이러잖아. 그러니까 10 몇 개면 十几个的话是十几万. 그러면 몇 천만 원이야. 그러니까 최소 2천만 원이야. 그러니까 열 몇 개 했으니까 빚이 한 3, 4천만 원 된다는 뜻이에요. 你都要负担。 애 2명에다가 여러분들 애기 2명에다가 노인 2명 부양하고 있대. 那你我多生死呀！ 자기는 형제가 없대. 독자래. 그런데 애 2명에다가 부모님 2명까지 와이프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중국 일반 중년들 이렇다니까. 쌍요라오 샤요샤오 이 말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위로는 부모님 부양해야 되고 밑으로는 자식 부양해야 돼. 온 집안 5, 6명이 나만 보고 있어. 이런 중국의 중년 남성들 되게 많아요. 그런데 또 저 시대 이 사람 딱 봐도 한 4, 50은 돼 보이잖아. 이 시대 아저씨들 저 시대는 또 이게 일찍 결혼했으면 저 시대만 해도 사랑으로 결혼하는 시대거든. 그래가지고 또 아무리 힘들고 돈이 없어도 또 와이프는 나가서 돈 못 벌게 한다. 넌 집에서 집안일 해야지. 애들 보살피고 부모님들 네가 살피고 해야지. 네가 왜 나가서 돈 벌어? 이래. 그러면 진짜 혼자서 진짜 죽어나는 겁니다. 진짜 죽어나요 진짜. 여러분들 생각해봤어? 5명을 혼자서 지금 여기 딱 봐도 이거 지금 배달부잖아. 你是哪里？ 배달해가지고 많이 벌면 진짜 한 달에 200 벌거든? 좀 많이 벌면 300까지도 버는 사람 있대. 근데 그건 진짜 목숨 걸고 해야 돼. 정말 진짜 하루에 막 70개, 80개 배달 가면서. 근데 뭐 그냥 평균으로 따졌을 때 그냥 한 달에 뭐 200만 원 번다고 치자. 200만 원 벌어가지고 5 식구 먹여 살릴 수 있어? 자신 있습니까? 哪里啊？陕西的，今年多大了？ 38。 와씨 잠깐만. 방금 제가 이 사람 딱 봐도 4, 50대 보인다 그랬잖아요. 고향이 陕시 사람이고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하니까 38이래. 와 진짜 야 동생 와 진짜 니 고생 많이 했다. 와 38，孩子多大了呢？大的今年13，小 야, 그러니까 첫째가 13살이래. 38인데 첫째가 13살. 25세 첫 애 낳았네. 我今年60。 작은 애가 6살. 야, 씨. 2명이나 낳았네. 아우. 这过年回去吗？不准备回去， 명절에 집에 갈 거냐? 요번 춘절 때 집에 돌아갈 거냐? 안 돌아갈 거래. 过年不回去。你是独生子，爸妈想你。 왜 안 돌아가? 너 집에 혼자라면서 자식 니 혼자라면서 부모님이 너 안 보고 싶어? 小孩也想你啊。 니 자식들도 너 보고 싶어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어쩌겠어. 방법이 없어. 不想老婆吗？
那你再想一个， 와이프 안 보고 싶어? 아, 보고 싶으면 어떡할 건데? 못 돌아가는 거야. 돌아가는 순간 수입이 끊기잖아. 그러면 이제 5 식구 굶는단 말이야. 얘가 하루라도 계속 이게 배달 뛰어가지고 그 5명 먹여 살려야 된다 이거야. 아, 이런 삶은 진짜 아닌 것 같아. 난 진짜 이런 삶은 살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약간 결혼이랑 자식 낳는 거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이야. 하지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는 계속 미루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뭐 저는 얼마든지 결혼을 하고 싶으면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나 돼. 근데 난 그걸 계속 좀 어떻게 보면 미루고 있는 거야. 안 하겠다라는 건 아닌데 미루고 있는 거야. 왜 미루냐? 그러니까 난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싶냐면 나중에 내가 와이프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제 와이프랑 결혼을 해서 자식이 2명 정도 있을 때 내가 굳이 막 이렇게 빡세게 죽기 살기로 일을 안 해도 내 가족들은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는 정도의 양은 내가 벌어놓고 싶은 거야. 왜냐하면 나중에 내가 이제 결혼해가지고 자식까지도 있는데 맨날 진짜 얘네들 먹여 살리기 위해 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노예처럼 맨날 밤낮으로 일을 해야 되고 나 그런 삶은 난 진짜 살고 싶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좀 미루는 게 있어요. 그게 미니멈이 20억이라고? 아, 뭐 미니멈 20억이라도 얘기할 수 있고 뭐 사람들마다 기준이 다르니까 전 약간 그래도 미니멈 한 3, 40억? 뭐 50억이 베스트긴 한데 근데 50억은 큰 돈이니까 전 약간 미니멈이 한 그래도 30억? 아니면 이렇게 뭐 부모님도 있고 애 둘 있고 와이프까지 있는데 근데 수입이 누가 봐도 지금 이 사람은 내가 봤을 때 옛날에 직장이 있었는데 지금 직장에서 잘렸더라든지 뭐 해고가 된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나와가지고 이렇게 배달하고 있는 거거든. 제가 봤을 때는. 没办法，你现在把眼前的事儿先要解决呀，对吧？不用把问题解决。 지금 하는 말이 뭐 보고 싶으면 어떡할 건데. 보고 싶어도 참아야 된대. 왜냐? 지금 눈앞에 닥친 일. 눈앞에 닥친 일이 뭐냐? 배가 고프고 배불리 먹는 거 이 자체가 문제래. 여러분들 그건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기본이잖아. 사람이 배고프게 살 수는 없어. 하루 이틀 배고픈 건 괜찮지만 계속 배가 고프다? 그건 그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배불리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된대. 그 문제도 지금 해결이 안 된 상황인데서 지금 부양할 가족이 5명이야.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过完年回去。 설을 지내고 돌아간대. 설에는 못 돌아가. 설을 보내고 나서 돌아간대. 지금 뭐 2026년 설 춘절 쉬기가 너무 두렵다 무섭다라고 올라오는 이런 SNS 영상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이 올라오고 있어. 이런 거는 뭐 이제 候车亭寥寥数人，有的车拉1、2个人出站。 설 시즌이고 춘절 시즌인데 다들 고향 가야 되는데 차들 다 쉬고 있다. 정거장에 사람이 없다. 뭐 이런 영상 너무 많이 올라오고. 不跑， 왜냐하면 사람들이 안 가니까 안 돌아간대. 그러니까 아까 그 나온 그 통계 있잖아. 물론 그 뭐 중국에서 나온 통계는 뭐 믿기도 힘들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만 움직여. 어느 정도 이제 여유가 있는 사람들만 움직이고 없는 사람들은 그냥 뭐 집에 박혀 있는 거고 고향도 못 가. 人呢？之前的车水马龙呢？之前人挤人那种场景呢？没了，荒荒凉凉的。 자, 이 사람이 얘기하는 말은 지금 이제 설 곧 있으면 설인데 여기는 이제 누가 봐도 여기 휴게소잖아요. 설 한 10일, 20일 전부터 다 설쉬로 이동하려고 이게 막 고속도로 나가서 휴게소 들어가면 차들이 엄청 많았거든. 근데 지금 옛날처럼 그렇게 차도 많지 않대. 물론 뭐 설 당일이나 설 전날 이럴 때는 엄청 또 터져 나가겠지. 그 기사들도 뜨는 즉시 바로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제 방송 꼭 이렇게 팔로우 해놓으시고 즐겨찾기 꼭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근데 지금은 올해는 너무 이렇게 썰렁하다는 거야. 휴게소도 그렇고 고속버스 정거장도 그렇고 뭐 기차 이런 데도 그렇고 심지어 올해는 이렇게 그 공장 다니는 사람들은 12월 달에 돌아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대요. 왜냐하면 일이 없으니까 문을 좀 일찍 닫은 그런 공장들도 되게 많아. 근데 그런 공장들은 또 문제가 뭐냐? 설 쉬고 돌아간다. 과연 그때까지 아직 공장이 존재할까? 이런 문제도 있어. 그냥 명절을 핑계로 자 이제 명절이니까 돌아가서 쉬읍시다 하고 공장 문 닫고 그때부터 이제 문 안 여는 그런 회사들 많거든. 회사 사장 그냥 그 후로 이제 더 이상 다시는 볼 수가 없게 되고 도망가 버리고 이런 상황도 많기 때문에 야, 중국의 지금 이런 현실 세계에서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